이동은 대칭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기준에 대해서 맞대고 있는 게 대칭이죠. 그래서 X축 대칭, X축 기준으로 서로 맞대고 있는 형태로 움직이는 게 대칭 이동이고, 그래서 어떤 도형을 한 직선 또는 점에 대하여 움직인 것, 반대편은 움직인 것, 그거를 대칭 이동이라 부른다.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점대칭, 선대칭, 크게 두 가지예요. 근데 평행이동은 점의 평행이동과 그래프의 평행이동이 좀 달랐었죠. 점은 그냥 있는 그대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그러면 점은 똑같이 그렇게 적용됐었는데 그래프는 그렇지 않았죠. X축으로 A만큼 그러면 X 대신에 X-A, Y축으로 B만큼 Y축으로 Y-B만큼 이렇게 평행됐던 거를 식에다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좀 달랐지만 대칭이동은 점의 대칭 이동이나 도형의 대칭 이동이 똑같아요. 명령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게 없어요. 헷갈리거나 이렇게 바꿔서 적용한다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똑같기 때문에 그냥 대칭 이동 명령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흔히 우리가 5대 대칭 이동이 있거든요. 첫 번째, 순서가 중요하진 않아요. X축 대칭 이동. 두 번째, Y축 대칭 이동. 세 번째, 원점 대칭 이동. 네 번째, Y는 X 대칭 이동. 다섯 번째,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 이렇게. 총 5가지 대칭 이동의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게 예를 들면 되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면 돼요. 점과 도형이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그냥 쉬운 점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 3,1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되어 있는 점이죠. 원점에서. 이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시오 그러면 이게 X축이잖아요. X축에서 이 3,1이 떨어져 있는 거리는 3이 아니고 1입니다. 위로 한 칸 갔으니까. 그 1만큼 맞대고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이게 대칭 이동이에요. 그럼 X좌표는 그대로가 되고 Y좌표의 부호만 반대로,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크기는 그대로. 이게 X축 대칭 이동이고, Y축 대칭 이동은 이 3,2 Y축을 바라보는 거리 3칸이죠. 오른쪽 3칸, 반대로 왼쪽 3칸. 이렇게 이동하면 Y축 대칭 이동.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1이 되겠죠. 그다음 원점 대칭 이동. 이게 원점. 3,1이 원점을 바라보는 크기만큼 반대편을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이러다 보니까 이 원점 대칭 이동은 실제로 X축 대칭 이동과 Y축 대칭 이동을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이 점을 1로 넘겼다가 반대로 넘기면 원점 대칭 이동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X축 대칭 이동한 얘를 다시 Y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자, 이거 3개부터 먼저 정리해 봅시다. 그럼 X축 대칭 이동의 명령이 뭡니까?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잘 보세요. X축 대칭했을 때 명령은 X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안 써도 돼, 사실. 안 써도 된다는 게 변화를 주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죠. X는 그대로 가는데 Y가 무엇으로? 마이너스 Y로. 부호가 반대로. 그러니까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Y좌표의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이렇게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게 X축 대칭 이동의 명령이고, 그 Y축 대칭 이동은 X값이 오른쪽 3칸, 왼쪽 3칸. X의 부호가 반대. X가 마이너스 X로. Y는 그대로. X가 마이너스 X로. 그럼 원점 대칭 이동은 둘 다 바꾸는 거죠. X도 마이너스 3, Y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플러스 3,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 X, Y가 모두 부호 반대. X는 마이너스 X로, Y는 마이너스 Y로. 이게 바꾸는 명령이다. 자, 이제는 Y는 X 해봅시다. Y는 X라는 직선은 원점을 지나며 기울기 일자리, 오른쪽 45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는 직선이에요. 그럼 이 직선을 기준으로 여기는 3,1을 대칭 이동시켜요. 이게 기준이다. 그럼 이 점이 3,1에 떨어져 있는 수직의 거리만큼 똑같은 거리를 반대편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럼 하다 보니까 느낌이 약간 이렇게 누워있던 직사각형을 마치 이렇게 세우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그럼 오른쪽 3칸, 위로 1칸이 오른쪽 1칸, 위로 3칸 움직여서 이 점의 좌표가 3,1로 이렇게 바뀌는 현상이 나온단 말이죠. 1,3으로 이렇게 바뀌는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XY가 뒤바뀌어요. 그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오. 그러면 이게 Y는 X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그럼 이번에는 3,1을 Y는 X에 대해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반대로 똑같이 넘어가면 돼요. 여기다가. 그럼 이번엔 이렇게 누워 있었던 직사각형을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왼쪽 1칸, 밑으로 3칸이니까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Y는 X에 대한 이동의 명령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Y는 X 대칭일 때에는 여기는 3X좌표가 여기는 Y좌표로, 여기는 1Y좌표가 여기는 X좌표로, XY가 서로 맞바뀝니다. X는 Y로, Y는 X로 맞바꿔준다. 그럼 Y는 마이너스 X는 이 3,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자리도 맞바뀌는데 XY 1, 3의 자리가 맞바뀌는데 부호도 반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X로, 마이너스 Y로, Y는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바뀐다. 이게 각각의 대칭 이동의 명령이다. 이게 5대 대칭 이동 명령어가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점이나 도형이나 동일하다. 똑같이 적용된다. 아셨습니까? X축은 마이너스 Y가, Y가 마이너스 Y로, Y축은 X가 마이너스 X로, 원점은 둘 다 X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Y. Y는 X는 서로 맞바꾸는 거예요. X는 Y, Y는 X. Y는 마이너스 X는 X, Y를 맞바꾸기도 하지만 부호도 반대로 그런 의미로 적용이 된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내용은 동일하다고 그랬으니까. 필수예제 1번 문제. 자, 점 마이너스 2,3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점 P,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점 Q라고 할 때 3번 PQ의 길이를 구하시오. 어렵지 않아요. 네. 그림을 그려도 되는데 이제는 그림 안 그려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게 점 P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X축 대칭 이동하면 가로축이 X축이잖아. 대칭 이동하겠다는 얘기는 위에 있던 게 아래로, 아래 있던 게 위로 간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Y의 부호가 서로 반대로 바뀐다는 얘기죠. X는 그대로고 Y의 부호가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로. 그럼 얘를 Y축 대칭 이동하시오. Y축은 세로축을 기준으로 반대편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오른쪽 게 왼쪽으로, 왼쪽 게 오른쪽으로. X의 부호가 반대로, X의 부호가 반대로, Y는 그대로. 남은 이 두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겁니다. X끼리 뺀 값, 빼기 편한 대로 빼라고 했죠? 제곱만 하면 되니까 4의 제곱 16, Y끼리 뺀 값 6의 제곱 36, 더해서 루트 50이네요. 루트 52는 2루트 13. 네, 이렇게 답이 처리가 됩니다. 2,K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P, 2,K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그럼 명령이 뭐죠? 반대부, 모두 다 반대부. 이렇게. 걔를 이게 점 P예요. 그다음 여기를 다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그럼 점 Q 뒤바꾸죠? X, Y를 맞바꾼다. 그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 X끼리 뺀 값. 빼는 순서가 편한 걸로 뺍시다. 이렇게 빼면 이게 플러스 바뀌니까 K 플러스 2의 제곱. Y끼리 빼면 이렇게 빼면 K 플러스 2의 제곱. 더해서 루트. 이게 7루트 2랑 같다. 양변 제곱하면 똑같은 게 두 번 더 쓰면 됐잖아. 이거 괜히 분배하지 말고 2 K 플러스 2의 제곱은 얘 제곱하면 49 곱하기 2니까 또 뭐 굳이 쓰지 마세요. 이것도 이 약분할 거잖아. 굳이 곱하지 마시고. 그럼 남은 건 K 플러스 2의 제곱은 49. 이거 분배하지 마시고 제곱해 49가 되는 거니까 K 플러스 2의 값은 49의 제곱근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7이에요. 따라서 K 값은 2를 넘기면 빼기 2가 되니까 하나는 5가 될 것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9가 될 것이다. 양수 K를 구하시오. 네, K는 5가 정답이다. 잘했죠? 잘 푸셨죠?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그 직선이 점을 지날 때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1번은 마찬가지예요.
점과 도형은 대칭이동 자체는 동일한 명령이 적용된다고 그랬으니까 똑같이 도형이라 하더라도 x축 대칭? 그 명령이 뭐라고 그랬죠? y가 마이너스 y로. 결국 나머지는 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그래프를 이런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y는 마이너스 y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것도 정리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k 갖고 하는 거니까 3,1을 이 대칭 이동된 식이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y에 2를 대입하면 x에 3을 대입하면 이렇게 k값은 마이너스 8이라고 써지겠네요. 됐죠? 2번 봅시다. 어렵지 않으니까 지울게요. 2번. 이 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원의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을 때 k값을 구하시오. 도형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다고 그랬죠? 이렇게 돼 있고 이 원을 y는 x에 대칭 이동하시오. 그러면 어떤 명령인가요? x를 y로 바꿔주고 y는 x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x를 y로 바꿔주고 y를 x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다는 뜻이에요. 근데 모양상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만 좀 살짝 바꿔주시고 이렇게 따라서 이 원의 중심은 제곱이 0이 되는 x값 1, 제곱이 0이 되는 y값 2. 근데 1,2가 이 원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놓인답니다. 그럼 대입할 수 있겠죠. 저기다 대입한다. y에다 2 대입하고 x에다 1 대입한다. 그래서 k값을 구한다. k는 5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푸는 게 아마 뭐 풀이집에서는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 풀이보다는 더 좋은 풀이가 도형의 평행이동할 때도 그랬었죠. 그러니까 원이라든지 포물선은 중요한 핵심적인 점을 가지고 있죠. 꼭지점이나 중심같이. 그거를 식을 이동하려면 식에다가 식을 다시 다른 식으로 변환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제곱식을 끌고 다니면서 식 정리를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그럴 때도 평이동할 때도 보통은 원이나 포물선은 꼭지점이나 중심을 이동시키면서 문제를 좀 더 단조롭게 풀었잖아요. 얘도 그렇게 푸셔도 돼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니야 사실. 근데 좀 더 단조롭게 푼다면 어차피 문제를 읽어보니까 이 원을 이렇게 이동해서 만들어진 중심이 여기를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중심좌표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원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 원에 이동하기 전에 원의 중심은 2,1이죠? 걔를 이 중심을 가지고 있는 원을 y는 x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 중심좌표도 대칭 이동돼서 얼마로 바뀌어요? 1,2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 1,2가 이 직선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다 대입하겠다는 얘기죠. 2 이렇게 따라서 k값은 이게 제일 단순한 겁니다. 괜히 식 끌고 다니시는 것보다는 점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다. 뭐 그런 표현인 거죠. 자, 여기도 2-3번 문제를 지금 한번 잠깐만요. 네, 해보세요. 2-2랑 2-3을 같이 해봅시다. 2-2, 2-3. 자, 해봅시다. 이게 문제를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수학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진짜 어려워지거든. 그러니까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자 같이 봅시다. 저 직선이죠. 1차 함수니까 얘를 y축 대칭 이동한 직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을 y축 대칭 이동하면 여전히 직선일 겁니다. 이게 직선이 있고 얘를 y축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직선이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답니다. 그럼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그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가야 되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 원의 중심을 이 직선식에 대입하면 참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럼 일단 두 가지가 필요하네요. 이 원에 일단 중심이 필요할 것이고 중심 구하는 공식? 일반형이잖아요. x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부호반대 3, y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2. 이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너 진짜 죽인다 내가. 지금 원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거를. 자, 원의 중심 구했고요. 이젠 직선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니지. 얘가 아니고 얘를 y축 대칭 이동했을 때 명령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죠. 대입합니다. y는 마이너스 kx 플러스 1, x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네요.
남은 건 이제 대입. 여기다 대입하자. y에 마이너스 2, x에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1. 3k는 마이너스 3.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이 구해집니다. 3k는 3이죠. 네, k 값은 1 이렇게 되겠네요. 저 원을 x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한 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원이 저 직선에 접할 때 이런 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 원을 평행이동합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해요. 그럼 새로운 원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새로운 원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 원과 이 원은 크기가 달라지는 거는 아니죠. 크기는 똑같을 거예요. 근데 위치가 좀 다르겠죠. 근데 그 원이 저 직선과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짜리니까 뭐 대충 이렇게 돼 있는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안 그려도 돼. 이렇게 그려도 돼. 상관없어요. 지금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이 직선에 대해서 뭐 한다고? 현민아? 뭐 한다고? 접한다고. 현민아? 나랑 했던 얘기 잊지 마라. 접한다고. 그럼 접할 때 개념 뭐였죠? 원의 중심에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죠? D는 R과 같다. 그렇잖아요? D가 뭐냐면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 D. 그 거리 D가 이 원의 반지름 R과 같으면 접하는 케이스가 되죠. 그럼 이 그림을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원에 뭐가 필요한 거죠?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중심이. 그럼 굳이 원을 끌고 다니면서 식을 정리해가면서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빠르게 중심만 찾으면 되죠. 그럼 이동하기 전에 원의 중심은 어디예요? 0,0이에요. 0,0은 점이죠? 점을 이만큼 이동하게 되면 이 숫자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몇 컴마 몇?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점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라는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잡으면 돼요. 네. x축에 대한 대칭이동도 있어요. 평행이동만 아닌 게 아니군요. x축 대칭이동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 평행이동이 된 거죠.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로 이 0,0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될 테고 얘를 다시 뭐 해야 되나요? x축 대칭 이동하셔야 돼요. 그럼 위에 있던 게 아래로 내려온다는 뜻이니까 아래로 있던 게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고 그럼 x는 그대로 부호만 y의 보가 반대로 이렇게. 그럼 이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 4 됐네요. 그럼 마이너스 1, 4라는 점에서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리 D는 반지름과 같죠?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예요? 2. 그럼 이 원의 반지름도 얼마죠? 똑같죠? 대칭이동, 평행이동 그림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위치만 바뀌지 크기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럼 반지름 2는 거리 이거 제곱 루트 씌우면 5가 되고 이걸 대입해야 되겠죠? 절대값 이거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대입하면 플러스 12 마이너스 2 절대값.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얼마예요? 8 마이너스 a의 절대값 이렇게 되네요. 양변에 5를 곱하면 절대값 8 마이너스 a는 절대값 a 마이너스 8과 같은 거 알고 있나요? 절대값 2는 절대값 마이너스 1이랑 같죠.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서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는 관계없어요. 절대값 안에서 부호를 서로 반대로 바꿔주는 건 관계없어요. 그냥 이렇게 놓고 풀어도 되고 이렇게 놓고 풀어도 돼요. 근데 이건 a 계수 처리가 좀 쉽기 때문에 보통은 이거보단 이게 좀 더 우리가 계산하기 편한 식인 거죠. 이렇게. 그럼 절대값이 10인 숫자 a-8은 10이거나 마이너스 10이거나 따라서 a 값은 18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이거나 양수의 값 a는 18이 된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시간은 AB의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됩니다. 점 A 좌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0, 그냥 대략 찍는 거니까 뭐 모는 적이 없이 그냥 대략 0,1 여기쯤 A 6,3 여기쯤 X축 위, X축이면 여기잖아요. 여기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답니다. 근데 P가 어딘지 몰라요.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근데 이 X축이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P의 길이를, 만약 P가 여기 있다면 AP의 길이, BP의 길이, 이 길이를 더해서 가장 짧은 길이를 찾겠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 P가 여기 있다면 AP의 길이 더하기 BP의 길이, P가 여기 있다면 AP의 길이 더하기 BP의 길이. 근데 느낌상 약간 그런 느낌은 있잖아요. 너무 점 P가 A의 왼쪽이나 B의 오른쪽에 치우쳐 있으면 너무 상대적 한쪽 길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게 길이의 최소값이 나온다기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왠지 느낌은 확실치는 않지만 그냥 A, B 사이 어딘가쯤에 그런 느낌 아닌가요? 어딘가쯤에 이렇게 점 P가 있고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하면 합이 최소가 되는 그런 위치가 어딘가 점 P가 존재할 거라는 얘기죠. 이걸 찾는데 대신에 이걸 꺾인 점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기준이 X축이잖아요. 두 점 중에 한 점을 대칭 이동합니다. 왜요? 일단 보세요. 두 점 중에 아무거나 한 점이야. 근데 이왕이면 두 점 중에 X축에 가까운 점, 그걸 이동하는 게 좀 편하니까 여기 있는 점이 X축에 좀 더 가까우니까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요. 그럼 이 점이 이렇게 내려가겠죠? 얘를 A'이라고 합시다. 이 점의 좌표는 0,-1이면 금방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점 P를 뒀다고 치고 가정하고 그러면 AP와 A'P의 관계가 뭐냐 물어보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어떻나요? 같은 길이 아닌가요? 왜냐면 위아래가 합동이거든. 이 삼각 두 개가.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서로 같을 때니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하란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한글로 해석할게요. 그럼 이거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A'P에서 PB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이렇게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해석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A'이라는 점에서 점 P는 X축 위로 움직이는 동점이죠. 어딘지 모릅니다. X축 위의 점 P를 지나 X축에 있는 어떤 점 P를 지나 B로 가는 최단 거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A'에서 점 P를 지나 B로 가는 최단 거리. 이 점에서 이 점을 지나 X축에도 어떤 점을 지나 이로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할 때 굳이 이게 꺾어서 갈 필요가 있을까요? 최단 거리 구하는데? 어떻게 가는 게 제일 빠를까요? 그러니까 선을 직접 이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 점에서 이렇게 B를 직접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에다 뭘 두면? 여기다 점 P를 두면. 이게 꺾였을 때보다는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짧은 거리일 거라는 얘기죠. 그럼 그러다 보니 결국은 뭘 구하라는 얘기죠? A'B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란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럼 이건 구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두 점 사이 길이 구하는 공식이니까 X좌표끼리 뺀 값 36, Y좌표끼리 뺀 값의 제곱 16, 더해서 루트. 따라서 최단 거리 얼마? 2루트 13. 루트 52니까. 자, 여기다 하나만 더 씁시다. 근데 만약 문제가 살짝 바뀌어요.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에 더불어서 그때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점 P의 좌표는 어디에 그러면? 그림상 점 P의 좌표는 여기 있는 게 맞겠지? 여기가 점 P예요. 근데 이 좌표점을 구하래. 저건 어떻게 구하죠? 응? B? 점 P의 좌표. 저 위치 어디예요? 정확히 어디야? 최단 거리, 최소값이 나오기 위한 점 P의 위치는 여기고 점 P가 여기 놓으려면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인 x절편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직선식을 찾으라는 얘기죠. 근데 직선식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전에 직선할 때도 두 점 6,3과 0,-1을 지나는 직선식을 구하시오.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고맙게도 얘가 무슨 절편이에요? y절편 x가 0일 때 y값이 y절편 값이잖아요. 뒤에 이게 묻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 앞에는 기울기네? 기울기는 증가량으로 x의 증가량 6분의 y의 증가량 4 약분하면 3분의 2. 남은 거는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y가 0일 때 x값 구하면 점피의 좌표가 나온다. y가 0일 때 x값 3분의 2x는 1 따라서 x는 2분의 3. 점피의 좌표는 2분의 3, 0이 됩니다. 여기까지 두시면 좋아요. 자, 다시 해봅시다. 빠르게.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y축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 x축이 있고, x축 위에 0,1이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 6,3이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x축에 있는 점 P를 지나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는데 이렇게 꺾여서 가게 되면 길이 구하기 어려워요. 두 개 중에 하나를 기준이 되는 x축에 대해서 점 하나를 이렇게 대칭 이동하시면 돼요. 아무나 괜찮다.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를 A'를 한다면 0,-1이 된다. 그리고는 A'에서 x축에 있는 점 P를 지나 B로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는데 꺾인 것보다는 이렇게 직선거리를 이었을 때가 가장 짧게 움직이는 거리니까 그때 점 P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남은 거는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어차피 이 길이나 같기 때문에 AP 자리 대신에 A'P를 집어넣고 거기다 BP를 더하는데 이게 최단 거리가 되려면 결론은 A'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이 선분의 길이를 구했을 때가 가장 짧은 길이가 나온다. 두 점 사이 거리 구했더니 이게 루트 52, 이 루트 13이 되며 점 P의 좌표를 구하려면 선분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x절편을 찾는다. 그럼 두 점을 지나는 6,3과 0,-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고맙게도 이게 y절편이니까 바로 x 뒤에 있는 계수는 빠르게 정리할 수 있으며 앞에 있는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6-0분의 y의 증가량 3-1 y는 3분의 4 약분하면 6분의 4 약분하면 3분의 2x 마이너스 1이 되고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y좌표가 0일 때 x값을 찾는다. y에 0 집어넣고 x값 찾았더니 따라서 x는 2분의 3이 된다. 점 P의 좌표는 2분의 3, 0이라는 점에 놓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AP, 그러니까 AQ, 여기 QP, 그 다음에 BP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기준이 지금 아까는 하나의 선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두 개의 선이 기준이죠.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 다음 Y축 위를 움직이는 점 Q이기 때문에 Y축 위에 점 Q가 있기 때문에 두 점 중에 한 점을 Y축에 대칭 이동시켜요. 가까운 점으로 이렇게 움직였다고 치고 이 점의 좌표를 A', 얘는 마이너스 1,2가 되고 그 다음에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한 대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서 점 B', 얘는 2,-1이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선분을 잇는다고 생각하면 그때 만들어지는 교점에 점 Q랑 점 P라는 동점을 놓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이와 책에서 원하는 바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점 PQ가 여기 찍혔을 때가 가장 짧은 길이 움직이고 이 길이 값과 실제로는 이 길이 값이 같고 이 길이 값과 실제로 이 길이 값이 같다 보니까 이 길이 합의 최소값은 이 길이 합의 최소값이니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시면 이때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가장 최단 거리가 된다.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문제니 x길이 뺀값 제곱, y길이 뺀값 제곱, 더해서 루트 18, 3루트 2. 굉장히 설명 잘 하셨어요. 자, 여기 추가로 그럼 나중에 이렇게 이 최단 거리가 만들어지기 위한 점 P와 점 Q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점 P, 점 Q 좌표는 어떻게 구하죠? 이해는 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었을 때가 결론은 가장 최단 거리가 되고 그때 이 점의 위치가 점 P, 이 점의 위치가 점 Q인데 이거는 이 직선에 뭘 찾으면 된다고요? x절편과 y절편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이 직선의 x절편, y절편 찾으려면 결국은 두 점의 위치 마이너스 1,2랑 그 다음 2,-1이 필요하죠. 그럼 이건 지금 아까처럼 y절편이 나와 있는 꼴은 아니기 때문에 두 점 중에 그냥 만만하다 생각하는 점 아무나 괜찮아요. 얘를 찍어 다 칩시다. 그 y에서 y좌표 빼고 x에서 x좌표 뺀 다음에 이 앞에 뭐 쓰죠?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3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1. 그럼 y는 그럼 약분한 마이너스 1을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나왔겠죠. 따라서 점 Q의 좌표는 0,1, 점 P의 좌표는 1,0 이렇게 해서 점 P, 점 Q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 그림에 나와 있죠. 여기 점 P가 있습니다. x, y. 근데 어떤 점이 있어요. a, b. 근데 이 노란색 점이 파란색 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할 겁니다. 그럼 노란색이 파란색 점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반대편으로 맞대고 움직이면 이게 이제 대칭점이 나오죠. 그 대칭점을 P'이라고 그 점의 좌표를 X', Y' 구분만 한 거예요. 셋 다 이렇게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쓰고 나서 보니까 점 P'이 P를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인데 개념적으로 보면 선분 P'의 중점의 위치가 A, B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여기 있는 선분의 중점, 그 중점에 A, B가 놓인다. 그럼 선분의 중점을 구하는 방식은 X 좌표끼리 여기는 X좌표, 여기는 X좌표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게 되면 이게 중점 X좌표인 A가 나오고 중점의 Y좌표 얘랑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게 되면 중점의 Y좌표 B가 나온다. 따라서 우리는 이 좌표를 구하는 게 문제죠. X', Y'이라는 점의 좌표를 찾아야 돼요. X', Y'을 찾으려면 이 식을 X'과 Y'으로 정리해야 되겠죠. 정리해봤더니 양변에 2를 곱해주고 이 X가 1로 넘어가게 되면 X'은 2A-X 양변에 2 곱해주고 Y가 넘어가게 되면 2B-Y 이런 식으로 결과가 이거죠. X, Y라는 점을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만들어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면 이렇게 여기는 점의 좌표 X좌표의 2배 한 다음에 원 좌표점 X를 빼내고 여기는 대칭 이동된 점의 2배 빼기 원 좌표점 Y좌표를 빼주시면 대칭 이동된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공식이 나타나는데 공식을 외우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물론 나중에는 이거를 응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어떤 점이나 어떤 그림 도형이 있다고 칩시다. 어차피 대칭 이동은 점이나 도형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 점을 X는 A에서 대칭 이동하시오 그러면 그 대칭 이동 명령은 이거예요. X값 A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오 그러면 이 X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점이 만약 X였다면 여기 있는 점은 뭘로 바뀝니까? 그러면 이 A의 2배 마이너스 X 이런 꼴로 바뀔 거라는 얘기죠. 역시나 여기 있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을 Y라고 합시다. 이 점을 Y는 B라는 직선에 대해서 X축 평행 Y는 B라는 직선에서 대칭 이동하시오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점의 Y좌표는 여기 있는 값의 2배 여기 있는 값의 2배 거기다 원 Y좌표를 빼시면 새로운 점의 Y좌표가 나온다. 이거 두 개를 모은 게 이겁니다. A, B 대칭하게 되면 이 점이 이렇게 바뀐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고 모르면 그냥 이렇게 직접 유도해서 푸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직선 좀 이따 할게요. 이거부터 먼저 해봅시다. 필수에서 4번 문제. 마이너스 3,1을 2,-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걸 만약 공식을 적용해 볼까요? 좀 전에 배웠던 대로. 이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시오. 그럼 대칭점의 좌표를 구하라면 대칭되는 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는 점 있죠. 기준이 되는 점. 그 기준이 되는 점의 X좌표의 2배 한 다음에 원 X좌표를 빼낸다. 기준이 되는 점의 Y좌표 거기에 2배 한 다음에 원래 Y좌표 2를 빼낸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7, 마이너스 4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면 이렇고 만약 내가 공식 암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림 그려서 푸시면 돼요. 이해를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1이라는 점이 있고 여기 2,1이라는 점이 있어요. 2,-3 그럼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고 그러면 일직선상으로 반대편 놓이게 되죠. 여기. 그럼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합시다. A, B도 괜찮고 아무거나 괜찮아요. 어차피 이 점을 구하는 거니까.
근데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길이 서로 같고 결론은 이 점이 이 두 점의 중점이 된다. 그렇죠? 그럼 이 두 점의 x좌표 x와 마이너스 3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중점의 x좌표 2가 나와야 되고 이 y와 이 y를 더한 값 y 플러스 2를 2로 나누면 중점의 y좌표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럼 곱해주고 넘어갔더니 x값은 7이 되고 곱해주고 넘어갔더니 y값은 마이너스 4가 나와서 결론은 x, y라는 이 그러니까 대칭이동된 이 점의 좌표는 7,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라는 표현인 거죠. 모르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알아두면 계산이 좀 빨라지고 또 문제 적용하기도 좀 더 편해진다는 얘기죠. 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원이 있어요. 원을 어떤 특정 점에 대해서 똑같이 대칭이동합니다. 그럼 원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원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는 얘기는 원 위에는 있던 예를 들어 이 점도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돼서 여기쯤에 찍힐 테고 이 점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돼서 이 점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돼서 한 요점에 찍힐 테고 이 점은 이렇게 대칭이동되면서 여기쯤에 찍힐 겁니다. 그럼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다 보면 이런 식의 원이 대략적으로 너무 많이 왔나 보네요. 네, 만들어진다 뜻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원이 이렇게 이동됐을 때 이 원의 방정식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게 되면 어떤 원의 방정식이 됩니까? 라를 물어보는데 배운 데에 보면 이렇죠. x-1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5가 되고 이 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시오 그러면 새로운 x는 뭘로 바꾸죠? 내가 바꿔야 될 새로운 대칭이동된 점을 만들어내려면 대칭이동한 점의 2배 빼기 원식의 x좌표 그 다음에 새로운 y는 대칭이동점의 2배 빼기 원식의 y좌표 이렇게 식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원 위에 무수히 많은 점도 있을 텐데 그 점을 그냥 x, y라고 두고 새로운 점의 x좌표를 x', y'로 둔다면 결론은 x는 이렇게 바뀌는 거고 y는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프라임계로 매번 붙일 때마다 헷갈리니까 그냥 일반화 시킨다는 얘기죠. 이렇게 뭐 프라임계로 붙여주면 좋지만 여기는 x, y가 이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새로운 x, y로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저기 x 자리 대신에 4-x를 대입하고 이렇게 되고 y 자리 대신에 새로운 y, 8-y를 대입하고 이렇게 쓰면 이게 저 원을 2,4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원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계산할 때 3-x잖아요? 어차피 근데 제곱이기 때문에 3-x나 x-3의 제곱이나 똑같은 거고 5-y나 y-5나 같으니까 이렇게 된 다음에 이게 원하는 정답이죠. 저 원을 2,4에서 대칭이동하게 되면 이러한 원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라는 건데 근데 이거를 보신 바와 또 식으로 움직이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앞뒤에서 계속 배운 게 원 같은 케이스는 식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점을 움직이는 게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점을 움직여 봅시다. 여기 원이 있고 그 원을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해요. 그럼 이 원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야? 이 원이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쯤에 놓인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본다면 여기 있는 원의 중심도 원이 대칭이동되면 원의 중심도 이 점에 대해서 똑같이 대칭이동돼서 새로운 원의 중심을 찍히겠죠. 중심을 이동하는 게 편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점의 좌표, 중심 좌표가 1,3이고 여기가 2,4이므로 여기 있는 중심 좌표 찾으시고 그러면 여기 있는 x좌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서 2가 나왔다는 뜻은 이거 두 개 합친 게 여기에 2배 값인 4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3,로 갈 테고 여기는 y좌표랑 여기는 y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4가 된다는 뜻은 이 4의 2배한 값이 여기 두 개 합이 돼야 된다는 뜻이니까 이 값은 5가 될 거라는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얘랑 얘랑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서 이게 된다는 뜻은 이 값의 2배가 이들의 합이에요. y좌표의 합은 이 값의 2배라는 얘기죠. 빨리 구하시고 난 다음에
중심 좌표 3,5. 그럼 x-3의 제곱, y-5의 제곱. 반지름은 원래 있던 반지름과 똑같겠죠.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원의 방정식이 완성됩니다. 아까처럼 어렵게 막 점대칭하고 막 식 대신 집어넣고 이럴 필요 없이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니면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중점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데 명령어를 이해할 수도 있죠. 명령어를. 새로운 중심의 좌표는, 이 새로운 중심의 좌표는 이 중심을 이쪽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니까 이 새로운 중심 좌표 x좌표는 이거 2배 4 빼기 원좌표, 이거 2배 8 빼기 원좌표, 이렇게. 그래서 3,5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까처럼 이렇게 쓰시고, 반지름 값은 동일할 테니까 이렇게 쓰시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요. 4-2번을 해봅시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계산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라는 걸 그냥 건너뛰고 설명하셨고, 네.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여기 있는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 이거, 전해담 선생님께서는 포물선에 있는 모든 그 그래프 전체 점을 A, B에 대해서 대칭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는 꼭지점의 좌표를 찾으신 거예요. 이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를 찾았더니 1,4가 되고, 이 1,4를 위로 부록하네요. 1,4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 포물선을 어떤 점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새로운 꼭점 좌표가 3,5가 되었더라.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점을 이었을 때 얘가 중점 좌표가 되고, 1,-4를 어떤 점에 더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됩니까를 표현을 아까 뭐 우리가 배웠던 그 관계식의 표현이 있었죠. 이 x좌표, 여기 있는 중심이, 기준이 되는 중심 x좌표에 2배 한 다음에 원좌표 빼주고, 중심의 y좌표 b에다 2배 한 다음에 원좌표 빼줬더니 그 결과가 3,5가 같아지기 때문에 연립해서 풀어보니 답이 이렇게 되더라 라는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어요. 설명 잘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아까 했던 공식 유도를 잘해서 푸신 거고, 그게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꼭지점 좌표가 -1,4였었어요. 그 얘를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새로운 중심 좌표 3,5가 되었으므로 여기는 A, B는 두 점의 중점 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A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 3과 -1을 더하면 2가 되고, 걔를 2로 나누게 되면 1이 되며, 4가 뭐죠? 1,4였어요? 네. 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게 되면 2가 되고, B는 2를 더하면 9, 걔를 2로 나누게 되면 2분의 9. 그래서 A, B는 2분의 9, 2,2분의 9인데 두 개를 좀 곱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9.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 자, 어쨌든 전혜연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여기는 개념 설명 없이 그냥 바로 갈게요. 앞에 개념 설명이 돼 있긴 한데 문제 풀면서 그냥 바로 해도 될 만큼, 네. 여기 문제 좀 별표 쳐놓으세요. 학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네. 문제 5번에 별표. 3,4라는 점은 이 직선의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랍니다. 3,4라는 점이 있고요. 이 직선 y는 x-5라는 직선이 있어요.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오 그러면 이 점이 이 직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이 길이만큼 반대편은 똑같이 건너가서 점을 찍어주시면 이게 점 Q라고 합시다. 점 Q의 좌표를 찾아주시는 문제라, 정리하고서 보니까 이 점의 좌표를 그냥 x, a, b로 할게요. 이렇게. 그럼 이게 성립하는 조건이 두 가지인데, PQ의 중점이 있는 위 위치를 M이라고 합시다. 그럼 점 M의 좌표는 어디 위에 있냐면 y는 x-5 위에 있는 점이죠. 점 M의 좌표를 여기는 관계식에 대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선분 PQ와 직선 y는 x-5는 무슨 관계? 수직 관계 놓이죠. 이 둘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해봅시다. 무슨 말인지. 점 M의 좌표를 먼저 구합니다. 근데 지금 점 Q의 좌표를 모르다 보니까 점 M의 좌표도 관계식이 좀 복잡하게 나오긴 하겠지만 x 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서 중점,
2분의 a 플러스 3. y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 2분의 b 플러스 4. 이게 점M의 좌표예요. 근데 그 점M은 이 직선 위에 놓여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를 직선에다 대입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y에다가 2분의 b 플러스 4를 대입하게 되고 x에다가 2분의 a 플러스 3을 대입한 다음에 이렇게 써지겠죠. 양변에 1을 곱해서 정리하면 b 플러스 4, a 플러스 3, 2 곱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10. 넘기면 a 마이너스 b는 1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식이 두 개잖아요.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안 나왔죠. 그럼 식이 하나 더 필요한 겁니다. 하나 더 필요한 식은 여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는 PQ랑 여기는 직선은 서로 수직 관계에 놓인다. 그죠? 대칭이동 됐으니까 당연히 수직을 만나겠죠. 그럼 수직 관계, 두 직선이 수직 관계는 뭐가 떠올라야 되죠? 한글로 뭐가 떠올라야 돼요? 두 직선이 수직 관계다. 뭐의 곱이?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그럼 선분 PQ의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죠. 그럼 PQ의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은 곱해서 1이 되면 역수, 곱해서 음수가 붙으면 부호 반대.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에 역수의 부호 반대, 1의 역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럼 PQ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PQ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은 x의 증가량 a-3분의 y의 증가량 b-4. 그게 마이너스 1이더라. 곱하죠?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b-4. 이 길로 넘어가면 a 플러스 b는 반대로 이게 넘어가면 7. 얘네들을 연립하시면 돼요. 둘을 더하면 2a는 18, 따라서 a 값은 9. a 값 9를 집어넣어서 넘기면 b 값은 마이너스 2. 따라서 이 3,4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된 점의 좌표는 9,2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면요. 어떤 점을 기준이 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게 됐을 때 그 대칭이동한 점과 원점을 이어서 만든 선분 PQ에 이 직선 L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수직 이등분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이 두 개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등분한다. 선분 PQ의 중점 M이 저 직선 위에 놓이게 되며 수직으로 만난다. 선분 PQ와 직선 L은 수직 관계에 놓인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이렇게 잘 접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점을 직선에 대칭이동하게 되면 그 점과 대칭이동된 점을 이었을 때 이 기준이 됐던 직선이 선분 PQ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기 때문에 수직 조건과 이등분선 두 개를 이용해서 연립해서 풀어주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자, 밑에는 2번은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일단 1번부터 먼저 연습해 볼게요. 1번을 연습하려면 5-1번 해보세요. 5-1 할게요. 워낙 설명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직선이 있고 이 직선에 대해서 자,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가 서로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겠죠. 그럼 두 가지 개념이겠네요. 이거를 직선 A라고 부르고 얘를 점 AB라고 부른다면 선분 AB랑 직선 L은 수직관계, 그리고 선분 AB의 중점을 M으로 합시다. 그럼 M의 좌표가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직선 L에다 대입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위에 있는 것부터 선분 AB의 기울기 X의 증가량 2-6, 8분의 Y의 증가량 5-1, 4. 그럼 선분 AB의 기울기는 2가 되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랑 직선 L의 기울기는 역수의 부호 반대. 따라서 직선 L의 기울기는 X 앞에 있는 개수 A가 되죠. 이 수의 역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이게 2분의 1이죠. 2분의 1. 이 수의 역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2가 기울기예요. 그럼 이 직선의 어쨌든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된 상태고 그다음에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가죠. 이 점은 두 점의 중점이기 때문에 x끼리 더한 값 마이너스 4를 2로 나눈 값 마이너스 2,
y끼리 더한 값, 6을 2로 나눈 값, 3. 그럼 두 가지 개념이 성립했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시고 기울기 마이너스 2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 빼주시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1 그래서 a값 b값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잘 해주셨습니다. y는 2x를 y는 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도형의 방정식 구하시고 잘 들으세요. 이거 어려우니까. 얘가 기준이에요. y는 x 플러스 1 기울기 1짜리 직선. 얘를 기준으로 y는 2x 얘보다 좀 기울기가 좀 급하죠?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y는 2x. 그럼 이 하늘색 직선을 이 하얀색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게 되면 점은 이런 식으로 이동하겠죠. 이 직선에 있는 모든 점이 이 흰색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되면 이 점이 대칭이동되면 뭐 여기쯤으로 갈 테고 이 점은 대칭이동되면 여기쯤으로 갈 테고 이 점은 이 점 자체가 두 직선의 교점이니까 대칭이동돼도 그대로 여기 있을 테고 이 점은 대칭이동되면 여기쯤에 이 점은 대칭이동되면 여기쯤에 그래서 이 점들을 쭉 이어봤더니 이런 식의 직선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내용이에요. 원풀이는 어렵습니다. 그게 식을 1차적으로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식이긴 한데 식풀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운 어렵지 않은 식, 좀 귀찮긴 하지만 어렵지 않은 식을 보여드릴게요. 이 빨간색 직선식을 구하는 건데 이것도 직선이잖아요. 당연히. 그럼 직선의 식을 완성하려면 점이 2개 필요합니다. 근데 벌써 하나의 점을 알고 있어요. 이 점. 이 점은 하늘색과 흰색의 교점이죠. 그럼 얘네들이 서로 같다 오면 되고 xl로 넘어가면 x좌표는 1이 나오고 y좌표는 두 직선의 교점이니까 아무 데나 대입해도 y좌표가 나와요. 1,2를 이 빨간색 직선이 지나갑니다. 이해됩니까? 얘랑 연립한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다음은 또 다른 점, 이 빨간색 직선 위를 지나는 또 다른 점 하나 찾아오는 거죠. 아무 데나 괜찮은데 나와 있진 않아요. 나머지 점들은. 그럼 강제로 여기 있는 하늘색 직선 위에는 한 점을 이 직선에서 대칭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새로운 점 하나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점은 뭡니까? 그러면 이 직선 위에는 아무거나 괜찮은데 가장 간단한 점이 x값 0, y값 0인 원점이죠. 원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해요. 그럼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그 개념을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점을 a, b라고 두고 첫 번째 이 점의 기울기,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 a 빼기 0분의 y의 증가량 b 빼기 0 a분의 b네요. a분의 b가 이 직선의 기울기 1의 역수에 부합하는데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b값은 마이너스 a가 나오고 두 번째 식 중점, 이 두 점의 중점은 x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y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2분의 a, 2분의 b가 되며 얘를 여기다 이제 대입할 수 있죠. 그럼 2분의 b는 2분의 a 플러스 1이 되고 양변에 2를 곱하면 b는 a 플러스 2 이걸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2a 걔가 2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a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나머지 b 값은 플러스 1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1을 지난다 뜻이에요.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제 배운 대로 합시다. 이 빨간색 직선식은 y에서 지나는 y좌표 하나 빼주고 x에서 그 점의 x좌표 빼주시고 기울기는 증가량으로 x의 증가량분의 2, y의 증가량분의 1, 2분의 1 따라서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4가 되니까 플러스 2분의 3 이게 내가 구하려고 했었던 직선식이 됩니다. 이게 좀 귀찮긴 하지만 귀찮긴 하지만 여러분 이제 숫자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귀찮아도 이게 알아먹기는 좀 더 편할 수는 있어요. 이런 풀이. 일단 첫 번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게 되면 당연히 직선식이 나오고 직선을 구하려면 점 두 개 필요한데 그 점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던 두 직선의 교점을 찾으시면 돼요. 그 교점과 나머지 한 점을 찾아야 되는데 나머지 한 점은 그냥 여기 이동되기 전에 있는 직선의 점의 좌표 중에 그냥 아무거나 편한 거 하나 찾으세요. 아무거나. 걔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거는 좀 전에 연습을 했으니까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게 되면 새로운 점이 나오고 그 두 점에 있는 직선이니까 배운 대로 직선의 방정식으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쉽다고 말하기 좀 그렇고, 알아보기 편한 그런 풀이. 그럼 좀 더 직관적으로, 식은 어렵지만, 바로바로 식 정리를 통해서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y는 x 플러스 1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y는 2x라는 직선이 있었어요. 걔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직선이 나오죠. 이 빨간색 직선식을 찾는 게 우리가 원하는 답입니다. 근데 하늘색 직선 위에는 점이 있을 거예요. 이 점을 x, y라고 합시다. 이 x, y는 파란색 직선을 만족하는 모든 점을 대표하는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대표점인 x, y를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여기쯤에 점이 찍히죠. 그 점을 x', y'이라고 합시다. 이 x', y'이 우리가 원하는 관계식을 대표하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그 둘의 관계는 이렇게 이었을 때 배운 대로 하는 거죠. 이 두 점을 이었을 때 만들어지는 개념은 수직 이등분선이 이 직선이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수직 관계부터 해봅시다. 그럼 두 점의 기울기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서로 뺀 거죠. 걔가 이 직선의 기울기의 역수에 부호반대 마이너스 1이다. 곱하면 y 마이너스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프라임이 되고, 이걸 일단 xy로 식을 정리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xy에 대한 관계식은 알고 있는데 x 프라임 y 프라임 관계식을 모르니까 아는 식으로 일단 정리해요. 그럼 얘를 이로 넘기게 되면 x 플러스 y는 이걸 반대로 넘기죠.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이라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두 번째, 이제는 중점을 잡는 거죠. 이 중점의 좌표. 그럼 저 중점 좌표는 x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눈가?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 y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눈가?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놓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은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 플러스 1 이렇게 붙었어요. 양변에 2를 곱하면 y 플러스 y 프라임은 x 플러스 x 프라임 플러스 2가 되죠. 2를 곱했으니까. 얘도 똑같이 이걸 일단 써둘게요. x 플러스 y는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이었고, 얘도 똑같이 x, y로 식을 정리해요. 그럼 이거 1로 넘기겠죠? 그럼 x 마이너스 y가 나오고, 반대로 얘네들 1로 넘겨요. 그럼 마이너스 x 프라임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둘을 연립합니다. 위의 자리를 더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y 마이너스 y가 지워지고 x가 정리되고, 둘을 더하면 x 프라임도 지워지고 여기 y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이걸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x는 2분의 y 프라임 마이너스 2라고 정리돼요. 일단 x는. 다음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 프라임 마이너스 2. 요거 빠졌네. 그러고 보니까. 뭐 잘못. y 프라임. 네, 이게 넘어가서 y 프라임을 더 셈해야 되죠. 이렇게 돼요. 미안합니다. 그럼 얘가 둘을 더하게 되면 2x, 이걸 더하게 되면 얘랑 지워지고 y 프라임 2y 프라임 2로 나누게 되면 y 프라임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이 정리됩니다. 이번엔 더하지 말고 빼봅시다. 빼보면 얘가 지워지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뀜에 따라 2y는 빼면 이번엔 얘가 지워져요. 여기가 2배 돼서 2x 프라임 이게 빼기 붙죠? 플러스 2. 양변 2로 나누면 y는 x 프라임 플러스 1 이렇게 식이 정리됩니다. 자, 이제는 뭐 할 거냐면 말했듯이 x 프라임 y 프라임에 대한 관계식은 존재하지 않지만 x, y에 대한 관계식은 존재하잖아요. 여기는 x, 여기는 y는 누구를 만족하는 x, y냐면 얘를 만족하는 x, y거든요. 그럼 그 x, y를 대신하는 y 프라임 마이너스 1과 x 프라임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럼 대입을 해보면 y 자리 대신에 x 프라임 플러스 1이 들어가고 2 곱하기 x 자리 대신에 y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했더니 2y 프라임 마이너스 2는 x 프라임 플러스 1이 되고, 이거 넘기면 2y 프라임은 x 프라임 플러스 3이 되고,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y 프라임은
2분의 1 x 프라임 플러스 2분의 3이 되며 이 x 프라임 y 프라임은 여기는 이 빨간색 직선을 만족하는 점의 대표 형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관계식에 적용할 때는 저 프라임 기호를 생략하면 된다고 그랬죠. 어차피 x 프라임 y 프라임은 x, y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생략해 쓰게 되면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이 내가 원했던 대칭식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식이 어렵죠. 하지만 풀다 보면 그냥 직관적으로 답이 나와요. 바로 이렇게 딱 정리되면 답이 나오는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중간 과정이 막 얘네들 막 연립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식을 딱 보기에도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처럼 풀면 된다는 얘기야. 너무 하나를 고집할 필요는 없고 아까처럼 직선을 직선에 대칭해도 할 때는 원직선 두 개의 교점과 나머지 점 하나는 그냥 여기 있는 직선 중에 아무나 점 하나 찍고 편한 거 걔를 이 직선에서 대칭해도한 점을 찾아 걔네들이 있는 직선칙을 찾으면 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앞에까지는 다 도형 파트라면 이제부터는 도형이 아닌 처음에 이제 이쪽 단원의 이름이 집합과 명제입니다. 집합과 명제. 이 둘 다 수학이라는 과목을 직접적으로 잘 표현하는 그런 단원일 수 있어요. 집합은 수학의 복잡한 표현들을 좀 함축적으로 표현할 때 이 집합의 개념이 쓰이게 되고 명제는 주어진 식이나 문장의 참거짓을 판단할 때 쓰는 건데 수학이 원래 그럴 때 쓰는 거잖아. 이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걸 판단할 때 많이 쓰다 보니까 수학이라는 과목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두 단원을 다시 공부하시는 겁니다.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일단 집합부터 합시다. 단원의 집합. 집합은 뜻이 적어요. 주어진 조건에 알맞은 대상을 분명하게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분했을 때 그 대상의 모임을 우리가 보통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 집합 안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대상을 원소라 합니다. 여기 얘가 나와 있죠. 3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3 이하의 자연수 모임을 만약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한다면 3 이하의 자연수 들어와 그러면 일단 자연수 중에 3 이하는 1, 2, 3 이렇게 3개 있죠.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해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 세 개의 대상을 뽑아낼 수 있고 이런 대상으로 하나의 모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모임을 보통 우리는 집합이라 표현하고 그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하나의 대상을 원소라고 합니다. 약속이 있는데 객관적 기준이 돼야 돼요. 밑에 있는 것처럼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도대체 어느 정도 커야 키가 큰 겁니까? 동아리 정도 돼야 큰 겁니까? 아니면 뭐 현미 정도면 큰 겁니까? 아니면 뭐 지우 정도 되면 큰 건가요? 기준이 없잖아. 도대체 누굴 기준으로 크다 작다는지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으면 집합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요 밑에 보면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표현법이 나와요. 집합을 나타낼 때는 보통 이게 중괄호를 표현해서 집합 안에 원소가 들어가게 이런 공간을 만들어줘요. 이걸 집합 기호로 보통 쓰게 되고, 근데 이 집합이 여러 개 형태가 나올 때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개의 집합을 이름을 매겨줄 때 보통은 알파벳 대문자 형태를 써줘요. 집합은 알파벳 대문자. 그 안에는 집합 안에 어떤 원소가 들어가겠죠? 그 원소는 뭐 숫자도 들어갈 수 있고, 아까처럼 뭐 사람이 들어갈 수, 뭐 이름이나 뭐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이 안에 원소를 만약 내가 소문자 형태로 알파벳을 쓴다면 그 안에 있는 원소를 이렇게 소문자 형태로 보통 일반적으로 써줍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집합은 대문자,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소문자 형태로 쓰고, 그럼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여기는 소문자 A는 집합 A의 원소가 되죠. 혹은 소문자 A는 집합 A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원소 A가 집합 A에 포함됩니다. 영어의 엘리먼트 여기 있죠? 네, 엘리먼트의 줄임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자를 이렇게 약간 늘려서 기호처럼 써요. 우리가 닮았을 때도 이렇게 쓰잖아. 삼각형 ABC랑 삼각형 DEF가 닮은 동입니다 할 때는 그 영어 시밀라에 S자를 줄여 쓰는데 이렇게 쓰면 알파벳처럼 보이죠? 얘를 이제 눕혀놓죠. 이렇게 눕혀놔서 닮았다라는 기호를 쓰듯이 얘도 이 자를 쓰고 싶은데 쓰면 알파벳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렇게 약간 늘려가지고 수학적 기호로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A가 집합 A에 포함되는 원소입니다 라고 쓰게 되고,
근데 저기는 집합 안에는 D라는 원소는 없죠. D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닙니다 할 때는 새로운 기호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짝대기 그으시면 돼요. 원소 기호에다가 짝대기를 그으시면 원소가 아닙니다 라는 표현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표현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집합의 표현 방법, 집합을 나타내는 방식인데 크게는 세 종류입니다.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원소 나열법과 벤 다이어그램은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여기도 이제 얘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6의 약수라는 모임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원소 나열법은 그냥 집합 안에 저 원소를 직접적으로 나열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직관적이죠.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인데 벤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 사람 이름은 딴 건데 그 다이어그램은 그림 그리겠다는 얘기죠. 집합을 그림의 형태로 그릴 때는 이렇게 쓰고 이 집합을 예를 들어 뭐 내가 A라고 했다고 칩시다. 집합 A는 다음과 같다. 그럼 집합 A를 동그라미라고 쓰고 동그라미 안에 원소를 갖다 끼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러면 네. 위에는 표현법으로 아래는 그림으로 좀 직관적으로 표현한 거고 중요한 건 사실은 두 번째거든요.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은 집합 A를 표현할 때 원소를 다 쓰지 않고 그 원소의 성질을 보여줍니다. 근데 원소의 성질을 보여줄 때 이 조건제시법을 쓸 때 약속은 이렇게 쓰기로 해요. 여기다 줄을 치죠. 우리가 왜 복소수 할 때도 이런 거 했었잖아. Z라는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 읽을 때는 줄 쳐놓고 읽을 때 Z 바라고 있잖아요. 바. BAR. 네. 줄 친다는 뜻이죠. 얘도 줄 쳐놓은 거예요. 이 앞에는 X를 쓰고 이 뒤는 X의 성질을 씁니다. 근데 그 원소, 앞에 있는 건 뭐냐면 원소라는 뜻이에요. 집합 A 원소는요. 뒤는 그 원소의 성질을 써줍니다. 특징, 공통된 힌트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이 원소들의 공통된 특징은 6의 약수. X 바 X는 그 원소는 6의 약수를 쓴 겁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집합을 나타내는 조건제시법이 됩니다. 근데 위에는 원소 나열법이 훨씬 더 그러니까 이해하기는 편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씁니까? 수학은 왜 이렇게 쓸데없이 복잡한 게 많아요? 쓸데없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저렇게 써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사실 조건제시법 쓰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알아먹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약속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죠. 근데 상당히 많은 수학적 표현들은 저렇게 오히려 원소 나열법을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아요. 원소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그 원소 많은 것들을 일일이 다 쓸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예 있죠. 어떤 집합을 썼어요. 집합을 B라고 합시다. 근데 이렇게 써줍니다. x, y 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렇게 써줘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알아먹기는 불편해도 이게 훨씬 더 함축적 표현이에요. 함축적 표현. 국어에서 함축적이라는 말 배우잖아요. 함축적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뭐죠? 그러면 조건제시법으로 집합 B를 표현한 건데 바 앞에 있는 게 원소고 바 뒤에 있는 게 그 원소가 가지는 성질입니다. 힌트예요. 그럼 바 앞에 있는 걸 봤더니 이거 순서성이잖아. 순서성이라는 얘기는 이걸 점의 좌표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집합 B는 점의 모임이에요. 근데 어떤 점의 모임이냐면 이거를 만족하는 점의 모임인데 여기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이게 뭐죠? 중심이 0,0이며 반지름이 1인 원이 되죠. 그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이렇게 조건제시, 그러니까 원소나열법 쓸 수 있나요? 중심이 0,0이며 반지름 1짜리 원을 이렇게 원소나열법 쓸 수 있어요? 이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 무수히 많은 점 어떻게 쓸 겁니까? 이렇게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럼 원소나열법을 표시할 수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원을 나타내는 형태를 표현해야 되고 그 형태는 그 원의 성질을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을 집합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 그게 이 내용, 중심이 0,0이며 반지름이 1짜리 원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게 되면 수학적으로 굉장히 함축적으로 보인다는 뜻이죠. 일일이 쓸 수도 없고 이렇게 한글로 쓸 수도 없고 이렇게 수학적 기호로 쓰게 되면 수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게 원을 뜻하는 거구나.
중심이 0,0, 반점이 1짜리 원을 뜻하는 집합이구나. 이 집합은 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원소나열법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집합보다 원소나열법으로 표시할 수 없는 집합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오고 그런 복잡한 표현들을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나열하는 형태가 더 많아질 거니까 여러분들은 1번, 2번보다는 2번에 좀 더 많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조건제시법은 여기 앞에 있는 게 원소 다 줄친 겁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뒤는 원소의 성질. 이렇게 나타내면 조건제시법이고 약간 뭐 이런 느낌이에요. 커튼 친 거죠. 커튼 안쪽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 모르는 거죠. 퀴즈 같은 거예요. 커튼 쳐놓고 자 커튼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요. 키가 185이며 체격이 몸무게가 100kg가 나가고 네, 수업 시간에 굉장히 집중해서 열심히 수업을 잘 듣고 성격이 좋으며 착하고 네, 잘생겼고 누굴까요?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네, 어렵죠. 나는 금방 알겠는데 이 사람은 전해담이요 이런 거죠.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힌트를 주는 겁니다. 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건제시법이라 말한다. 앞으로는 조건제시법을 많이 쓸 것이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분류입니다. 종류예요. 위에는 집합을 표현하는 표현법이라면 밑에는 집합의 종류입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아무리 많아도 개수를 셀 수 있는 유한집합, 개수가 무수히 많은 무한집합. 무한집합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수의 집합이죠. 뭐 정수의 집합, 자연수의 집합, 유리수, 실수, 무리수, 수가 무한히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일반적인 무한집합이 되죠. 뭐 짝수의 집합 마찬가지죠. 그리고 공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케이스 집합 A가 있는데 조건제시법으로 X바 X는 1 미만의 소수.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자연수에서 소수를 말하는 거죠. 2, 3, 5, 7, 11 이런 것처럼 약수의 수가 두 개인 숫자. 그럼 1 미만의 소수는 있나요? 1 미만의 자연수 자체가 없어. 당연히 소수도 없겠죠. 집합 안에 원소가 없네? 이런 집합을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공집합이라 부를 겁니다. 비어있다는 뜻이죠. 집합 안에 원소가 없습니다. 집합이 비어있습니다. 라는 공집합의 뜻. 수학적 기호로는 이렇게 써요. 동그라미 땡. 물론 그렇게 있지는 않죠. 읽을 때는 파이라고 읽습니다. 선생님 파이는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파이입니다. 얘도 파이, 얘도 파이예요. 이거는 원주율 파이, 얘는 공집합의 파이. 공집합 기호는 앞으로는 이렇게 쓴다. 집합 A는 공집합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원소가 없다라는 뜻이고 선생님이 학창시절 때는 이 공집합을 이런 기호로 쓰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기호가 두 개였거든요. 위 거도 써도 되고 아래 거도 써도 되고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이 기호는 안 쓰고 이거 복잡하니까 이 기호를 많이 씁니다. 그럼 공집합은 집합의 분류로 본다면 유한집합입니까? 무한집합입니까? 물어보면 유한집합이에요. 개수를 셀 수 있어요. 0개잖아. 0개. 셀 게 없을 뿐이지 이건 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집합은 유한집합에 포함된다. 자, 이걸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걸 공부합니다. 무한집합은 개수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개수를 셀 수 없죠. 하지만 유한집합은 개수를 셀 수 있다. 저기 나온 것처럼 얘가 나와 있잖아요. 집합 A가 1, 2, 3.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입니다. 이게 너무 많이 길잖아요. 이걸 기호로 쓰면 이래요. 집합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 N은 넘버의 줄임말이에요. 개수.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입니다. 3입니다. 이렇게 쓰기로 약속해요. 아셨죠? 그럼 앞으로 이 기호, 집합 문제 풀 때 이 기호가 뜻하는 바는 이건 N자입니다. H자는 뭐예요? 네. 이 기호가 뜻하는 바는 안에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집합이어야 된다는 뜻이죠. 집합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 네모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또 이제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 있어요. n 파이. 그럼 가로 안에는 집합으로 봐야 된다며요. 그럼 얘는 파이라는 집합이에요. 파이가 무슨 집합이죠?
공집합. 공집합은 원소가 0개입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0이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똑같은 기호, 비슷한 기호인데 이렇게 써놓으면 또 말이 달라져요. 가로 안에는 집합이죠? 아까 집합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기호가 이 기호라고 했죠. 중가로로 앞뒤를 닫아주는 것. 그럼 이거 자체가 집합이에요. 그럼 안에 집합 기호 안에 들어있는 거는 원소로 봐야 돼요. 파이라는 모양의 원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위에는 집합 기호 없이 그냥 파이 자체를 집합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가로 안에 있는 게 집합이에요. 가로 안에 있는 게 집합, 공집합, 원소 0개. 가로 안에 있는 게 집합, 근데 여기 집합 기호로 써놨잖아. 그럼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요 파이 모양의 기호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1.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집합 안에 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잘못하면 0이니까 0이라고 쓸 것 같은데 이 집합 기호 안에 원소가 몇 개 있습니까? 0이라는 것도 원소잖아요. 한 개가 있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0도 원소예요. 0이라는 원소가 하나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그럼 이건 말이 될까요? 이건 답이 뭐예요? 가로 안에는 뭐가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집합이. 그럼 얘는 집합이어야 되는데 이게 집합입니까? 집합이 되려면 둘 중 하나로 표현되어 있어야 돼요. 아예 얘처럼 대문자로 쓰든지 아니면 얘처럼 중괄호로 묶어서 집합기호로 보이게 하든지. 근데 얘는 대문자 표현도 아니고 이게 집합기호로 묶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표기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거는 없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 구할 때 이 기호를 쓰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표기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 그럼 빨리 봅시다. 다음 집합 중에 있는 것을 다음 집합 중 고르시오. 기억, 짝수의 모임. 집합 되죠? 2, 4, 6, 8, 땡땡땡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유명한 골프. 유명하다는 기준이 없죠? 집합 아닙니다. 디귿. 0에 가까운 수의 모임. 얼만큼 돼야 0에 가까운 거죠? 0.1 정도가 가까운 건가요? 아니면 더 가까워야 됩니까? 0.00001? 기준이 없죠? 집합이 아닙니다. 리을. 태양계 행성 모임. 당연히 되죠. 수금지와 옥들 천여 명. 되는 거죠. 미음. 맛있는 과일. 맛있다는 기준이 없잖아요. 아니고요. 비읍. 우리나라 광역시의 모임. 되잖아. 광역시의 개수를 정의할 수 있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개수를 정의할 수 없어도 말 그대로 그 알맞은 대상을 뽑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있나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맞아. 울산까지. 더 있나요? 없죠? 더는? 네. 세종은 특별시니까. 세종은 뭐죠? 자치시인가요? 특별시. 세종 특별자치시. 네. 이렇게. 어쨌든 얘는 구분할 수 있다. 집합을 모을 수 있다. 라는 표현이었고. 그럼 필수예제 2번 문제. 원소나열법은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은 원소나열법. 이거를 조건제시법 쓰시오. 그러면 조건제시법 항상 이렇게 쓰는 거죠. x바 x는 이제 설명해 주면 돼요. 100 이하의 3의 배수. 근데 이게 똑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 이하의 3의 배수, 어떤 사람은 99 이하의 3의 배수, 어떤 사람은 100보다 작은 3의 배수.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화시켜서 그냥 쓰는 거지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B는 누가 봐도 그냥 20의 약수죠. X바 X는 20의 약수. C는 10 이하의 소수 2, 3, 5, 7 써주면 되고 D는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짝수를 직접 나열해서 쓰는 거니까 12부터 18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뭐 어려울 거 없으니까 건너뛸게요. 이것도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집합을 새롭게 정의하는 겁니다. 집합 C의 원소가 이렇게 생겼네요. 집합 C의 원소는 이게 원소 나열 조건제로 표현되어 있죠. A 플러스 B가 원소예요. 얘가. 결론은 A와 B를 더한 값이 이 집합 C의 원소가 된다. 근데 A, B가 누구지? 이제 D를 봐야죠. A는요. 집합 A의 원소에서 가져오시고 B는요. 집합 B의 원소에서 가져와서 둘을 더한 값을 새로운 집합 C의 원소로 보세요. 라는 뜻이죠. 그럼 하나씩 더하면 되는데 좀 더할 때는 이렇게 표 그려서 하는 게 책에도 지금 표가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해도 되지만 이렇게 표 그려두면 좀 더 유리한 거죠. 이렇게 두 개 원소를 더해요. 0, 2, 4.
135, 24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집합 C의 원소를 쓰시오 그러면 0 보이고요. 그 다음에 1 보이는데 2가 두 번 보이네요. 그럼 2가 두 번 보이면 2를 두 번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집합은 쓰다 보니까 원소가 중복돼서 여러 번 나오죠. 그러면 한 번만 씁니다. 여러 번 쓰지 않습니다. 3, 4 두 번인데 그냥 한 번 쓰시고 5 쓰시고 6 쓰시고 그럼 순서 맞춰 써야 됩니까? 아니요. 집합은 중복되면 한 번만 쓰고 순서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 마음대로 쓰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숫자를 배열하는 게 이렇게 배열해 좀 이쁘잖아. 이쁘게 배열한 거지 순서 뒤집는다고 전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 밑에는 D는 뭐죠? 그러면 이번에는 곱한 게 더한 게 아니고 곱한 게 원소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얘네를 더하지 말고 곱하라는 얘기죠. 곱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원소 쓰시고 중복되면 한 번만 쓰시고 네, 순서는 상관없이 그냥 빠짐없이 잘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어려울 거 없고요.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구우시오. 기억 맞는 말인가요? 여기 안에 있는 게 집합이어야 된다며 집합교 되어 있네요. 집합. 그럼 그 안에 지금 원소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0이 아니고 1인 거죠. 원소 하나 있습니다. 니은은 이게 집합기호죠. 집합기호 안에 원소 하나 들어있죠. 그럼 이 답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그냥 1이에요. 원소 여기서 하나 있습니다. 얘도 집합 안에 원소가 하나 들어가 있죠. 두 개를 더한 거니까 정답은 2. 이건 니은은 맞는 말. 디귿은 집합 안에 원소가 두 개, 2 빼기 이 기호도 원소의 개수 3개. 답은 마이너스 1. 안 맞네요. 리을 이거 원소날법이죠. 아니 조건제시법이죠. 원소는요. 이런 성질을 갖는 실수를 찾는 겁니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라는 음수를 만들 수 있는 실수가 존재합니까? 없잖아.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복소수 배우셨잖아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는 없다. 따라서 집합 A는 공집합이다. 그러므로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뜻이고 그 정답은 0이다. 네, 리을은 맞다. 미음 16의 양의 약수 집합 A는 1, 2, 4, 8, 16 집합 B는 81의 양의 약수 1, 3, 9, 27, 81 그럼 이 뜻은 집합 A 원소 개수 5개 집합 B의 원소 개수 5개 5가 5보다 작나요? 그럴 리 없죠. 네, 미음은 틀렸다. 니은과 리을이 맞는 답이다. 자, 이건 뒤로 넘어가기에는 좀 약간 시간상 좀 그러네요. 몇 분 안 남았는데 이걸 넘어가기 좀 그러네. 과제는요.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네. 지금 셀 어디까지 풀어져 있나요?